손절해야 될 경영자 알아보는 법,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좀 해보죠. 명함 주고받았다고 다 인맥되는 걸까? 그래서 인맥이 기업의 비즈니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자는 호감이라고 하는 단어, 호감 얻는 기버가 되는 거, 오늘 기버 테이커 매처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9가지 방법 이야기 좀 해드리고, 비즈니스의 커뮤니케이션의 원칙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맥 이야기 할게요. 김종민 씨가 JTBC 비정상회담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 친구가 뭐 의류, PC방, 곱창집, 고깃집 무지막지하게 했대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사업 성공은 못하고 오래 못 가고 이제 사기만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기 당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 가야 되지만 어쨌든 뭐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이제 동업자하고도 안 됐고 뭐 알바생이 사기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누에고치로 만든 술사업, 지금도 봐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요런 거 한데 고소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 믿고 일하는 것이 신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인맥이 좋은 뭐 신뢰가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맥 쌓는 거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인맥하면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같은 계통이나 계열로 뭐 하는 어떤 유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어사전입니다만, 우리 위키백과를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취업, 승진, 자영업 등 잘하려면 일자리나 직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다. 영미권에서는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백이 좋다 뭐 이런 표현 썼습니다. 어원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북한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혈연, 군대, 군연, 지연, 학연 등 인맥을 능력이나 성과보다 연결을 우선시하는 것을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정치이다 침묵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영업에서의 인맥과 범죄, 인맥이 범죄, 그러니까 속임수죠.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혹은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 거고, 한편 직장에서의 인맥은 요즘 평판, 레퍼런스라는 말과도 연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백그라운드, 레퍼런스, 이런 세 단어가 합쳐진 한국 표현이 인맥인 거죠. 그래서 뭐 서로 도움 주고 받으면 연결해 주는 건데, 그게 한편으로 뭐 낙하산 인사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안 좋은 것은 파벌, 카르텔, 집단사고, 정경유착, 이런 것까지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쌓여지고 레퍼런스가 좋다,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인맥이 부정적인 단어로도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파벌, 카르텔, 집단사고, 정경유착 이렇게 될 때는 좀 문제가 되죠. 게다가 능력 있는 인재를 추천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양상은 뭐 전 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화교 집단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든가 유태인 집단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비했을 때 한국인 집단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혹은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는 특성도 좀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이야기 먼저 좀 해드리면,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이야기해드리면 부담스러운 상황들 좀 있죠. 부담스러운 상황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떠실런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인맥이고 좀 이야기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매일 아침 7시 반에 제가 생방송을 하니까 아침 시간 활용해서 참여하시면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맥락 없는 상품 소개, 이런 거 있어요. 맥락 없는 상품 소개 있어요. 서로 명함 주고받았죠. 명함 주고받았고, 좋은 관계입니다. 저 이런 일 합니다. 그러세요? 그런 일 하시군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명절 상품 새로 나왔습니다, 사주세요, 이런 거죠. 사주세요. 라이브 쇼핑합니다, 뭐 링크 재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사주세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움을 드릴게요. 당신이 당신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맥락이 내가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확인이 없이 이거 사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 좀 부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담되는 게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문자인 거죠. 불필요한 정보이거나 불특정한 혜택인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자나 카톡이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보낸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어떤 거예요. 근데 나에게도 온 거죠. 이런 경우 조금 부담스럽죠. 이게 뭐 답을 해야 되는 건가? 답을 안 하자니 에티켓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답을 하자니 그거 뭐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카톡으로 오죠. 예, 개인 카톡으로 오죠. 집단으로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경우는 1대1로 하는 거죠. 개인 카톡이 오는 건데, 읽고 답 안 하기에 애매한 그런 거 있죠. 읽고 이제 서로 답을 하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내용이 온다든지 이럴 때 조금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전화 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봤는데 전화가 와 있죠. 전화가 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화가 부재 중이면 문자라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좀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이 용건이 이거구나 하고 다음 그 용건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재 중 전화가 한 2개, 3개 떴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 일단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한데 2번, 3번 했는데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용건이었어요. 문제 해결됐습니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근데 그게 없이 부재중 전화가 2, 3번이나 떴어요. 그럼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죠. 근데 다시 전화하기 약간 애매한 그런 거이죠. 뭐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어지는 건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함께 하자. 뭐 이런 거 아직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없는 소개죠. 내 번호는 만인의 것인가. 뭐 제3자 연락이 왔는데 누구한테 전화번호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죠. 공손합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은 저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알려준 거죠. 뭐 이런 것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좀 그런 것이 이제 지나가다 들렀어요. 뭐 이런 게가 진짜 가장 부담스러운 거죠. 약속 없는 방문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요, 사실은 진정성이 있고 일단은 청년이면 다 이해됩니다, 이거. 일단 저의 경우 1번부터 7번까지 청년이다, 청년 경영자다, 다 이해됩니다. 다 이해됩니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약간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연결했는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군요. 서울대학교에 2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재열 선생님, 남은영 선생님.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의 특징, 그리고 중간 집단 참여 효과인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유효 표본 1,500명 대상으로 했고요. 2006년이니까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 결론부터 이제 다른 건 뭐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핵심적 중산층은 인맥의 활용 범위에 주변적 중산층이나 하층에 비해서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맥의 범위뿐 아니라 해결력까지 고려한 유효 인맥 자산, 이 유효 인맥 자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다 풍부하다라고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요. 자 보세요. 인맥 자산도 이렇게 이제 불인맥이 있고 물인맥이 있죠.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인맥 자산 불인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직군이에요. 여기 이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유효 인맥 자산, 이른바 요런 사람 알고 있으면 내가 사회생활 할 때 네트워크나 백그라운드가 좋아, 혹은 레퍼런스가 참 좋아, 이렇게 하는데 가장 높은 유효 인맥이 의사예요. 의사 개수가 그냥 개수로 보시면 1.3 개수로 보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경영자, 다행이에요. 여기 있어요. 경영자. 그 다음에 예술가, 법조인까지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언론인하고 국회의원은 사람들의 인식에 이런 사람 알고 있으면 좋아하는데 개수가 마이너스 개수예요. 알고 있으면 좋은데 별로 도움 안 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문제 해결 여부에 대한 로직 분석이라고. 연관성 검증했다. 이렇게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요인도 있는데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유효 인맥 자산의 결정 요인이 되는 회귀 분석이에요. 이걸 보시면, 자, 이건 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경험적 분석 결과 유효 인맥의 전문직과 같이 고위 관리직 종사자의 친분 관계로서 가족, 친지, 친한 친구, 동창들과 같이 제한되고 폐쇄적인 관계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고 집단의 참여가 유효 인맥에 대해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상식적인 이해.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 친지, 친구, 동창일 것이다 라는 인맥이죠. 이 선천적인 거예요. 그것과는 달리 인맥의 범위와 해결력에 있어서 연고 집단 참여뿐 아니라 결사체 참여, 요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인데, 결사체 참여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더라. 결사체, 어떤 목적을 함께하는 결사체가 선천적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있더라. 약간 더 높더라. 특히 상대적으로 인맥이 풍부하다는 사람들의 연고 집단과 결사체 참여는 복합적인 참여형을 보였다. 결사체 참여가 높더라. 뭐예요? 자, 이거 유재석의 인맥은 학연, 지연,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연예계의 인맥 최강,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물론 출신 학교도 있습니다만 뭐예요? 결사체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클럽하우스 나왔을 때 중앙일보에서요, 클럽하우스 마팔이 확인됩니다. 마팔을 확인해 봤더니 비즈니스계에서는 인맥왕이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이제는 전 의장이 됐죠. 전 의장이에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시원 대표도 나오고, 박소룡 대표 나오죠. 이승건 토스 대표도 나오는 거고요. 박영선 장관님 여기 나오고 계시네요. 위쿡 대표도 등장하고, 쭉 가보니까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인싸, 미국으로 가보니까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 CEO 인싸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뭡니까? 결사체예요. 연구자들의 표현으로는 결사체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업종인 겁니다. 업계인 겁니다. 업계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씩 위험해지죠. 이재용 부회장, 중앙일보 자료인데, 머니투데이 자료네요.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니까 보시면 어때요? 다 결사체잖아요. 어떤 같은 업계인 거예요. 좀 더 위험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참여정부, 당내, 부산 친노무연계, 인맥조사 이런 거 나옵니다. 이분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분도 해야죠. 초기 자료입니다. 다. 이렇게 인맥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결사체의 참여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의 네트워크가 더 크더라. 이런 것이죠. 빨리 넘기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맥의 인식, 성공하면 인맥 저절로 따라온다. 재산이 되는 인맥 쌓기, 인맥 넓어지는 꿀팁,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로서의 특징, 백그라운드로서의 특징, 그 다음에 레퍼런스로서의 특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서도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86%가 이직 시에 인맥과 대인관계 중요하더라. 우리 말콤 글래드웰의 아주 초기 저술이죠.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인맥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트워크라고 해석을 했고, 전 세계인을 5단계 거치면 다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저도요,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5달이 건너면 저도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이 될걸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그렇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말콤 글래드웰이 발견한 어떤 그 통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인맥 중에서요, 이직을 할 때에 나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1차 인맥이나 2차 인맥이 아니라 3, 4차 인맥이더라.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의 직업 생활에 다이렉트로 도움을 주지를 않더라. 약간 낮은 연결고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낮은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인맥을, 즉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불필요한 인맥,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에 8명이 인맥 다이어트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인맥 다이어트 지우는 거죠.
페이스북 친구 지우고 카카오톡 내리고 그렇죠. 경험이 있다가 53%이고 인맥 다이어트 필요하다 75.1%. 그러니까 이른바 어장 관리라고 해야 됩니까? 경영자도 자신의 인맥을 관리를 할 때 어떤 레이어를 관리해야 되고 적절하게 내가 서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 공연히 인맥 관리 때문에 의무적으로 뭔가에 참여해야 되고 인맥 때문에 내가 관심도 없고 힘든데 내 삶이 그냥 피폐해. 밤마다 가야 돼. 그냥 아침마다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다이어트 필요하다 해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필요한 이유 소중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어서 51.2%. 불필요한 인간관계 이미 많다고 생각돼서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낀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인맥을 관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소중한 사람들과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직장인들 이야기 나오게 되는 거죠. 2019년 잡코리아 통계인 거고요. DBR에서도 인맥 관련된 이야기 좀 했어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죠. 직장인 인맥 관리의 4대 전략. 현직에서 인맥 관리 힘써라. 결사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해라.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을 공략하라. 표현이 좀 세네요. 모임으로 인적 네트워크, 외부 모임 참석하자. 장기적 관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경영자분들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업계에서 네트워크 쌓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한편으로는요 이직을 촉진한다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매출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맥 2018년 4월자 매일경제 자료 가져왔고요. 기업 경영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까 봤더니 연구 결과 기존의 인맥 관계가 업무 제휴 파트너들과의 신뢰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 더 나아가 지식의 습득과 실제 성과에도 큰 관련이 없더라. 인맥을 쌓는다고 해서 바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 효과적인 인맥 이게 중요하더라. 인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맥에 의존한 과정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자적 측면, 동전의 양면처럼 다 있는 겁니다. 인맥, 즉 네트워크와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것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가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죠. 저 사람 비즈니스 어때요? 저 사람 괜찮던데? 이 말 한마디 해줄 사람 많이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같은 인맥이랑 똑같은 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동아사이언스에서 자료 가져왔습니다. 노벨상 후보로 꼽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해외 노벨상 수상자보다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적 자본이란 협력 가능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칭하지만 과학자 네트워크에서는 공동 연구 인적 자원으로 좀 개념을 좁힌 겁니다. 한국이 과학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 네트워크를 갖춘 그룹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구도 인맥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 연구를 이종 업종이나 약간 그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 연구를 했을 때 연구에 탁월한 성과가 높다는 거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한국 사람이죠. 과학자 A씨의 공저자 네트워크예요. 근데 랜디 샤크먼 교수의 네트워크예요. 어때요? 인맥 연결이 공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넓게 공저가 많아요. 우리나라 과학자 B씨예요. 내기씨 H 교수의 네트워크예요. 넓지만 이 횡적으로 넓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횡적으로도 넓어요.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과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맥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계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를 잘하고 탁월한 성과가 나는 그 집단을 봤더니 그 집단 속에 있는 연구자들, 즉 박사님들도 넓게 알아요. 독일의 연구가인데 스탠포드에 있는 연구가를 알아요. 일본의 연구가인데 네덜란드 대학의 암스테르담 대학에 있는 연구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호 간의 연구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카르텔이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알고 있습니다. 명함 주고받았다고 다 인맥인가? 경영자는 적절한 인맥을 쌓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책 이야기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야기 나오죠. 애덤 그랜트, 그 다음에 쓴 책이 뭡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는 오리지널스잖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다가 오리지널스가 되라 뭐 이렇게 애덤 그랜트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튼 스쿨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패턴으로 봤습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그랬고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버라고 그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을 매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버예요? 테이커예요? 매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혹은 어느 쪽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이 책에 의하면 놀랍게도 성공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기버입니다. 성공한 기버는 타인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도 알더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테이커와 매처는 자신이 받은 이익과 주는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도 없지만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적다고 그래요. 테이커와 매처는 요 집단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버가 이 상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버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요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기버더라. 문제는 성공의 사다리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도 기버더라. 남을 이롭게 하고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의 기회를 희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의 영업사원은 기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기버는 테이커와 매처보다도 50%나 높은 실적을 올리더라. 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기업의 구성원들이 동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사업부의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고객 만족 등도 모두 높아졌고 비용과 이직률도 다 줄어들더라 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혹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기버, 테이커, 매처 누구예요? 당연히 테이커는 아니겠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 필요한 거 막 이렇게 막 어필하고 이런 사람 소개 잘 안 하고 싶어지죠. 기버 도움 줄 것 같은 사람 해주잖아요. 근데 기버 중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기부하다가 이 사람이 테이커인 것 같아.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아. 그러면 효과적인 기버들은 테이커를 만나면 기부하다가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날 때 최소한 매처 정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버끼리 상호간에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런데 효과적이지 않은 기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테이커들이 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기버의 성공 원리, 인맥을 쌓습니다. 네트워크와 레퍼런스 쌓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베푸는 거죠. 넓은 관계를 취하여 가치를 더하고 5분의 친절,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까이 가줘요. 그리고 협력합니다. 조직 전체의 파이기를 키우기에 노력해요. 그리고 평가해 봅니다. 로젠탈 연구 결과를 보면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그를 격려하게 만들고 그가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은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기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지금 너의 이상의 그 무엇이 될 수 있어. 예.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로 나를 이끌어 주어요. 예. 예. When I am down, 이렇게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 노래가 있죠. 그런 그 유가 되는 거예요. 기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잘할 거라는 전제로 그 사람을 대해요. 그리고 로젠탈 교수가 연구한 것처럼 우리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잖아요. 그 연구거든요. 그를 좋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실제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의 발전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혜의 고리를 돌립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지식,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도와주어요. 이런 사람이 기버의 성공 원리입니다. 기버의 성공 원리예요. 성공한 기버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되 자신의 이익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지를 선택해요. 경영자도 타임의 소감을 얻는 성공한 기버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내가 방심했다 그러면 나를 속일 것 같은 사람입니까? 가까이 나가면 저는 합정역이 바로 있습니다. 합정역을 나간다면, 가까운 곳에 여러분 나간다면 점심시간에, 오늘 점심시간에도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중에 4분의 1은 사장님들일 겁니다. 그분 만나면 그와 대화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 같으세요? 나쁜 사람일 것 같으세요?
요거거든요. 기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호혜를 베풀면 그도 나에게 호혜를 베풀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내가 먼저 베풉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도 있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베풀지를 내가 선택해요. 나를 희생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셀혼 교수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뭐랄까 스테디셀러인 거죠.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최소한 적은 안 만드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래서 우아하게 이기는 법,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는 대화 스킬, 사람은 없는 대화법, 이런 책들이 나오고, 오늘은 제가 요거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현대지성 출판사, 가인직영하는 곳이죠. 나왔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1936년도에 초판본이 나왔고요. 그게 완역본으로는 이 책이 최초입니다. 이 책이 최초여서 최근에 뭐 TV에서도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인간관계는 친구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인간관계의 원칙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영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또 누구를 만나들지 그에게 보다 더 좋은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그렇다면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나와야겠죠. 자, 데일 카네기는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9가지에 맞게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시청하고 계신 분은 계속 전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거예요. 인간관계 9가지 원칙이죠. 1번,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라. 2번,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 상대방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미소를 지어라. 이름을 잘 기억하라. 이름이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하라. 상대방의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하라. 성실한 태도가 되게 하라. 경청하라. 자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다른 사람을 고무시켜라. 네, 너무너무나 펀디멘탈하고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저는 30대 후반에 데일 카네기, 한국에도 데일 카네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갔어요. 가서 뭐 일부러 갔습니다. 저는 뭐 제 성향 자체가 약간 그 NT가 굉장히 강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일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결과적으로 저도 수강생도 하고 나중 돼서요 강사 과정까지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뭐 했어요. 근데 가서 처음 봤더니 인간관계 9가지 원칙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나 뻔한 이야기여가지고 이게 꼭 다시 알아야 돼? 뭐 이게 이제 저의 첫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네, 제 인생도 바꿔지더라고요. 제 인생도. 뭔가를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으로 느껴서 내 삶에 적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비난과 비평하지 말아라.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박사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중에 75%인 2에서 4만 가지의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불행을 더 많이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덧 부정적이고 부족한 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떠세요? 부족한 점이 훨씬 많죠. 그러나 우호적으로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비난이나 비판이나 불평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어서 좋은 점을 먼저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해주는 겁니다. 어때요? 선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짧은 순간 감사를 느끼는 것, 삶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 어때요?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칭찬할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삶 자체가 프레젠트,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요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감사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oing 감사가 아니라 being 감사를 하라, 이런 표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도 뭐 만약 이런다면 좋아요, 이렇게 딱 때문에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줘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감사,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 부모, 형제, 친척, 이웃에 대한 감사, 직장에서 나의 리더에 대한 감사, 동료에 대한 감사, 건강한 거에 대해서, 안전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로 감사. 이렇게 서로 감사를 나누는 것이 우호적인 인간관계하는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서 아들이 담배를 끊기를 바란다면 아들에게 설교를 늘어놓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기보다는 이게 담배 그렇게 계속 피우면 원하는 야구팀에 들어가기 좀 어려워. 이렇게 상대방 관점에서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면 우리 회사 발전하기 어려워 라기보다는 이때 요 문제 해결하면 당신의 전문성이 발전합니다. 상대방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 사고방식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타인이 내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많은 친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미소 지어주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스튜어드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 미소 짓는 스튜어드의 저자 고인환 씨는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다른 요소가 아니라 미소다.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장에서도 미소만 잘 지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승전 미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웃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 들으세요? 저도 엊그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면접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계속 할 겁니다. 딴 데 안 가요. 아무튼 면접 봤어요. 밝게 웃는 사람은 모두가 좋아해요. 어두운 사람도 밝은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파일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유튜브에서는 파일 전달이 안 됩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좀 보시길 바라고, 나는 미소 짓는 얼굴이 참 좋다라고 하는 거 측정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거. 저는 이 주제에서 제가 말할 자격이 별로 없는데, 김춘수님의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는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나 멋있는 시인 거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타인의 호의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라. 케네디가를 만나면 케네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겁니다. 대표님 덕분에 이 자리가 굉장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에는 Man Search for Meaning이 나오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가 이제 경청하라인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고 그가 말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인맥이나 네트워크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경영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보다는 인맥에 의존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쌓지 않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 그거 조금 글쎄요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백그라운드, 레퍼런스라는 관점에서요. 네트워크를 쌓는 것,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는 것, 그리고 좋은 레퍼런스를 갖는 것 차원에서 내가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9가지 원칙은 비즈니스맨이라면 필요한 경우에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역량으로 갖춰놓는 것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좀 흘렀습니다만 30대 후반에 이걸 처음 배우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의도와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고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상관없이 다른 공간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의도와 목적은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그 친구 인사 안 하대, 이런 이야기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박진영 씨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연습생들한테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세요. 인맥은 짧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맥 쌓으려고 술자리 가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울려서 시간 보내는 일 하지 말고 뭐 해라? 당신의 실력을 키워라 라고 연습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1순위는 나의 실력을 올리는 겁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순위에 있어서는요,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그리고 레퍼런스 관리 필요합니다. 제 오늘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렇죠. 나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제3의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요. 카테고리 챔피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저기 파주에 가보면 이제 한만두 식품이라고 만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만두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두를 잘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만두를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 많이 먹을 건가, 전 세계에 많이 먹을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안 겹쳐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거 만두 하시는 분 계신데 소개해드릴게요. 이분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해요. 제가 이렇다는 거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하는 거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분명하면 이 소개해드릴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약간 소개하기 애매하신 분들이 어떤 거냐면 하는 일이 다양하신 분들 있죠. 어떤 마케팅 일을 하시고 어떤 에이전트 일을 하는데 뭐 약간 뭐 교육과 관련된 일도 하시고 뭐 건축과 관련된 일도 하시고 뭐 공사에 관련된 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좀 뭐 자동차 관련된 일도 하는 일이 많아. 그러면 카테고리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겹쳐 이렇게도 겹치고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할 때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을 하겠어요? 그 분야에 그것만 딱 오타쿠처럼 하시는 분을 소개하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편에 해당됩니다만 딱 안 겹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소개하기가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인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일정 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9월 MBA 김경민의 경영 벙커에서는 한 달에 일주일 동안은 경영자의 실력을 올리는 주제를 선정해서 집중합니다. 9월 달에는 마케팅, 성과를 내는 마케팅 5대 과제 해결하기로 주제를 정했고, 제가 저 혼자 하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만드는 마케팅의 저자 문용호 작가, 스몰 펜을 만드는 스몰 브랜드, 이름 바뀌어 있네요. 강재상 대표님이 맨 왼쪽입니다. 강재상 대표님, 그리고 펜을 만드는 마케팅의 작가 문영호 작가님, 그리고 제가 퍼블릭 마케팅인데 5가지 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장을 따를 것인가, 시장이 오게 만들 것인가, 화요일 시장과 고객이 반응하는 PMF 제도를 적용하기, 상품 기획 이야기예요. 공급이 넘쳐나는 시장 내 브랜드 어떻게 알릴 건지, 그리고 이제는 고객 중심에서 팬덤 중심으로 돌아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의 강의만 합니다. 퍼블릭 마케팅의 시대 5가지 기회를 잡아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기도 저희가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자료 다운로드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가능한 함께하는 동역자 분들이랑 함께 참여하시길 바랐습니다. 자, 오늘 발행된 가인즈 캠퍼스 신규 클래스 있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무려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3개월 동안 산업별, 규모별 200개의 급여 테이블, 연봉 테이블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5분 만에 몇 개만 입력하면 여러분 회사의 연봉 테이블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팀이 굉장히 이거 야심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오늘 오전 8시에 올라갔겠습니다. 올라갔으니까 들어가셔서 회원분이시라면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회사에 급여 테이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원분이 아니시라면 가인즈 캠퍼스는 한 달에 정기 결제료가 19,000원 밖에 안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조금 더 높은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경영자에게 필요한 영상과 자료,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원들에게 급여 테이블 있는 회사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8월 31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내일은요, 직무급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여 테이블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 회사에 급여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직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팅, 물류 있거든요. 이거 직무급제 구별 안 하고 한 통으로 했다가 나중에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어긋나고 인건비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면 지금부터 초기부터 직무급제 좀 직군 나누셔가지고 급여 테이블 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보기 해드리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매일 아침 7시 반에 경영자를 위한 미니 특강 제가 매일 아침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실시간 질의응답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아침에 한번 들어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